이 관상에 따라서 미래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. 성형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은 운이 바뀝니까? 성형을 하게 되면 인생이 돈 걱정, 건강 걱정 없는 이름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? 많이 불러줄수록 재물복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관상을 보고 나의 10년 후 또는 20년 후를 예측해 볼 수 있다? 아니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?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일단 뭐 아주 디테일하게 뭐 얼굴 속에 다 있는 건 네. 아니지만은 일단 눈썹까지가 일단 초년 30세까지, 코끝까지가 이제 60, 코에서부터 턱까지가 이제 90까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이마가 34까지이긴 하지만 또 이마가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그거를 이제 겸해서 잘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미래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얼굴 부위별로 그 나이대가 또 나오는데 예. 지금 거울이 있으신 분들은 거울 보면서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요. 아까 눈하고 눈두덩이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 예. 어떤 때 잠 잘 잔 날은 이렇게 탁 맑아 보이기도 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일단은 뭐 기 같은 경우는 초년으로 상징하고 네. 평생운을 상징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기가 좀 크고 뭐 살이 좀 두툼한 사람들은 뭐 말년 때까지 쭉 좋기도 하고 초년복도 좀 있는 편인 거고요. 우리가 그 부처님기라고 네, 하는 그렇죠. 거. 부처님기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네. 기가 아주 크고 아. 또 뭐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이야기는 하긴 할 텐데 뭐 기를 가지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러고 이제 눈썹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를 상징하기도 하고 눈썹하고 눈 사이에 있는 눈두덩 같은 경우는 부모복, 예, 부모의 사랑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. 그래서 부동산과도 연관이 있죠. 근데 부모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또 유산 상속도 많이 받을 거니까요. 그다음에 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매부리 코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복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활용해서 예를 들어 매부리 코 같은 경우는 한 번 돈 들어가면 콧구멍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나오는 그냥 들어가면 그래서 좀 인색한 타입인 거고 그 대신 콧구멍이 이제 앞에서 봤을 때 보이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건 많은데 또 새나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입 같은 경우도 이제 입이 큰 사람들은 뭐 자기 감정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고요. 입이 좀 작은 사람들은 몇 명 사람하고만 진심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좀 얘기를 좀 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관상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들이나 뭐 특징들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도 보면 눈썹이 좀 이렇게 빠지고 예. 그리고 이제 그 뭐 40 이후에 얼굴 인상은 당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좀 달라지잖아요. 예. 그러면 운도 달라지는 건가요?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이제 눈썹이 좀 빠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어쨌든 뭐 이제 가족 중심이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 중심이 이제 서서히 이제 자식하고 뭐 가족들 나의 가족들을 중심이기 때문에 형제들하고 관계가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엔 또 먼저 평소에 인상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눈썹 끝 부분이 위로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화도 많이 내고 인상도 많이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썹 끝 부분이 위로 올라가니까 혈관 질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. 이제 욱하는 기질이 많아지면 눈썹 끝이 올라가고, 그 다음에 너무 우울해하는 사람들은 눈썹 끝이 또 밑으로 쳐져요. 그런 사람들은 또 약간 신경성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뭐 너무 화도 내지 말아야 되고 좀 긍정적 마인드를 좀 많이 갖고 너무 또 우울해하지 않고 그러면 관상도 좀 더 좋아지니까. 관상이라는 것이 이제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말은 귀가 초년운을 얘기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귀가 좀 이렇게 접혀 있어가지고 항상 이게 컴플렉스예요. 이런 걸 좀 도톰하게 성형을 해줘. 요즘에 이제 귓볼 성형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은 운이 바뀝니까? 예, 일단은 뭐 성형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 자국이 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수술 자국이 아무는 5년이나 10년 정도는 좀 인생이 꼬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유명한 뭐 배우들이나 뭐 미스 코리아 같은 친구들이 성형 수술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게 왜냐면 이 미스 코리아가 되거나 또는 뭐
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됐다라는 것은 관상이 좋다는 얘기인데 관상 좋은 친구들이 또 성형 수술을 하면서 이제 수술 자국이 남으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칼 자국이 남으면 칼 자국이 아물 때까지 한 10년 정도는 고생을 한다. 그래서 관상이 좋은 친구들은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고 관상이 좀 나쁘다 그러면은 뭐 한 5년 10년 고생하더라도 평생을 또 좋은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긴 하다. 다만 그거보다는 수술하는 것보다는 뭐 기운동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좀 통해서 관상을 좋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기를 좀 잡아다니는 그래서 이제 기 운동을 좀 이렇게 위로도 잡아당기고 아래로도 잡아당겨서 그렇게 하셔서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귀가 아주 잘생겨졌죠. 처음부터 그렇게 잘생긴 귀가 아니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요즘에 여성분들뿐이 아니고 남성분들도 이렇게 눈썹 문신 많이 하거든요. 눈썹이 빠지니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? 뭐 눈썹 문신 같은 경우도 잘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눈썹 문신하는 분들이 뭐 관상을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뭐 눈썹 문신 선생님들마다 다른 문신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이긴 한데 뭐 제대로 잘 하면은 그것도 좋은 뭐 방법이다. 예를 들어서 눈썹이 전혀 없거나 눈썹이 뭐 너무 치켜 올라왔거나 눈썹이 너무 치켜 내려왔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성형을 좀 해서 문신을 먼저 해서 조금 더 좋은 뭐 관상으로 만들 수도 있죠.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이나 뭐 기미, 주근깨 이런 게 많아져요. 근데 요 눈 밑에 있는 점이나 이런 것들은 왜 쥐적 같은 거 이렇게 나는 거는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울음보다 이래서 그런 걸 즉각 없애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거 어떻습니까? 점의 위치가. 예를 들어서 눈동자 밑하고 눈끝 그러니까 눈물이 흘러내리는 쪽에는 가능하면 다 빼주는 게 좋다. 눈물점이라 그래서. 그 경우는 이제 뭐 울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좀 빼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? 코주부 같은 주먹코가 돈 많이 생긴다고.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 코 끝에 점이 있고 이러면은 또 돈 모인다고. 그런 건 맞습니까? 일단 뭐 이제 콧망울이 뚜렷해야 되거든요. 이제 코가 커서보다는 오히려 이제 코가 커도 뭐 코는 자기를 상징하거든요. 코만 너무 크면 뭐 자기 존재감만 자꾸 내세우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호순 같은 친구 같은 경우 코가 아주 크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부위보다 코만 크니까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적이고 오히려 이제 콧망울이 커야 되는데 콧망울이 크는 방법의 가장 좋은 것은 많이 웃는 거예요. 많이 웃으면 이렇게 웃으면 콧망울이 뚜렷해져요. 근데 우울해지면 콧망울이 처지거든요. 그다음에 콧망울에 이제 점 찍는 게 요새 이제 유행인데 이게 이제 인기점이거든요. 그 좀 점 수술하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뭐 이러긴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이 점을 찍는 거는 괜찮은데 일반인들이 점을 찍으면 사업하는 사람이 콧망울에 점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뭐 인기만 찾아다니다가 뭐 놀고 즐겁고 재밌고 뭐 이런 거만 하다가 사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방송이나 연예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찍어도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재물복이 생기는 이 얼굴에 점이 있습니까? 일단은 먼저 아까 얘기한 그 눈물점은 이제 무조건 피해줘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눈썹 안에 있는 점, 그러니까 눈썹에다 이제 점을 찍거나 눈썹 안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총명점이고요. 총명하니까 뭔가 뭐 연구나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크게 승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귀에 있는 점, 귀에다가도 점을 찍거나 뭐 귀에 점이 있는 친구들도 총명하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창의성도 있고 창조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 코에서부터 나오는 요 범령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 있는 점들은 꽤 좋다. 뭐 복이 흉할 정도로 크지만 않다면 그런 사람들은 재물복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살다 보면 어떤 해에는 유독 안 좋은 일이 자꾸 뭐에 홀린 것처럼 생길 때가 있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될 때 이럴 때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어떤 분들은 구술한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름을 바꾼다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글쎄 이제 뭐 이 굿이나 뭐 이름을 바꾼다고 금방금방 운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예를 들어 뭐 구술해가지고 운명이 바뀔 것 같으면 뭐
딴 사람 굿보다는 자기 굿을 하겠죠. 네.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문제는 어떤 사람도 다 뭐 100% 좋은 사람은 없다. 그러니까 뭐 인생이라는 게 뭐 다 이렇게 좋거나 뭐 다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다. 어쨌든 그 대신 나쁠 때는 싹 몰아서 오거든요. 그럴 때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좀 사람이 좀 뭔가 자꾸 뭔가 모험도 해보고 싶고 또 주변에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 뭔가 뭐 투자하라는 둥 뭐 이상한 친구들이 자꾸 모여들 수 있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뭔가 뭐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자꾸 생길 때는 좀 조심하고 변화도 좀 하지 않고 근신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욕심을 좀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사주명리학에서는 이제 15년 크게 보면 10년 그래서 5년이나 10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뭐 그 기간만 잘 넘기면 또 다른 또 운이 들어오니까 그걸 잘 이제 넘기는 게 중요하죠.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운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내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개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개명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잖아요. 예, 그렇죠. 이제 뭐 너무 소심하거나 너무 우유부단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죠. 이제 뭐 저한테도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뭐 대학교 러시아과를 나와가지고 그때는 뭐 러시아과 뭐 많이 뭐 소통되던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 30 가까이 돼서 이제 이 여자분인데 뭐 이렇게 뚜렷한 직업도 없고 그래서 되게 고생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개명해주고 러시아 유학을 보냈는데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변호사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서 로펌 대형 로펌에서 국제 변호사로서 아주 활동도 하면서 또 대학 강의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성격을 바꿔주고 성격을 바꿔주면 운명이 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네.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저희 막내 아이 이름 지어주시면서 이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렇죠. 이제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불리지 않으면 내 이름이 아닌 거죠. 자기한테 좋은 이름이라고 하면 많이 불러주는 게 좋고요. 많이 불러줄수록 좋은 이름은 많이 불러줄수록 뭐 좋은 기운들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말년에 혹시 돈 걱정 없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말년에도 건강 걱정 없는 이름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? 일단 사주에 부족한 걸 채우는 사주에 뭐 목이 부족하면 한자에 목이 들어가는 한자를 넣는다거나 사주에 물이 부족하면 물 숫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넣는다거나 뭐 그런 성묘학도 있고요. 그런 것들 넣으면 좀 좋고 또 하나는 파동 발음이라 그래서 발음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나오는데 성격을 너무 우유부단하거나 너무 소심한 성격들을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좀 추진력, 리더십, 배짱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저절로 성격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뭐 재물을 더 얻거나 명예를 더 얻거나 공부도 더 열심히 하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 성명학이라든지 사주에 부족한 걸 채우는 성명학 이런 것들을 잘하면 좋다라고 볼 수 있죠. 지금 교수님 책을 또 내셨는데 더 피플이에요. 사람들 얘기. 사람에 대한 해석이에요. 일단 서양에는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그다음에 빅5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성격, 직업적성, 기질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건데 사주명리학이나 성명학이나 관상학에서도 성격을 분석하고 직업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이제 MBTI, 애니어그램, 빅5 이런 거와 사주명리학, 성명학을 비교하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성격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지를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아주 특별한 독특한 그런 뭐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그분 중에서 5분 저희가 교수님께서 내신 더 피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필요하고요. 탐나는 일상 쇼핑몰에서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 시켜줄 아이템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김동완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네, 고맙습니다.